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파이낸셜 뉴스 차성록 부장과 함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개편도에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소식들 좀 명쾌하게 또 오늘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 첫 시간, 첫 이슈는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네, 부장님,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을 했죠. 그렇습니다. 모두 아시지만 이제 금리는 주식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금요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존의 2.75%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이제 2.75%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수출, 소비, 투자 등 3대 이제 실물 지표가 점차 이제 회복세를 좀 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중국 등 이제 주요국들의 글로벌 재정위기 출구 전략이 이제 진행 중에 있어서 당분간 이를 좀 지켜보자 이런 이제 풀이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지난해 5월 3%에서 6월에 3.25%로 오른 이후에 13개월 만인 올 7월에 다시 3%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2011년 2월 이후 20개월 만인 지난 10월부터 이제 2.75%, 20%대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변동 추이를 보였습니다. 항상 이제 금통위가 열리면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기준금리의 동결이라든가 뭐 인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끝난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어떤 멘트를 하느냐가 또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김증수 총재의 이제 영향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아주 긍정적인 이제 멘트를 또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동차 부분이라든가 파업, 태풍 같은 일시적 이제 경기 요인 부진이 좀 사라지고요. 중국도 이제 신흥시장 국의 이제 수출이 좀 증가하면서 2분기 이후 낮은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경기 둔화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앞으로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이 예상이 된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하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금리 동결의 주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10월부터 이제 수출이 회복이 되면서 3분기를 저점으로 국내 경기가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제 금리 동결의 주 요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도 뭐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만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요국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좀 관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금리 동결의 하나의 좀 주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 3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던 우리 수출이 10월 들어서 472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나면서 4개월 만에 중간세로 돌아선 것이 금리 동결에 이제 역시도 주 요인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 요인입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로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수출이 4분기 초반부터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일부에선 3분기 경기 저점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요국의 양적 완화 이후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G2 일부 경제 지표가 이제 나아지고 있다는 점도 금리 동결에 이제 힘을 보탰고요. 그리고 재선에 성공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결벽을 어떻게 과연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금리 동결은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었는데요. 이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전문가들 모두 시장에서 이제 동결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된 바대로 이제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전문가들 그 시각을 좀 들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내수 지표가 이제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중국 소비와 수출 데이터가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역시 또 한국 수출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금리가 이제 동결된 것으로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한국 경기는 3분기 저점 이후에 수출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예상을 또 하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재정 절벽 합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역시 또 금리가 이제 동결된 배경으로 또 꼽히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각각 2.1%, 1.5%로 이제 9월하고 비슷하게 나타난 수치도 역시
금리 동결의 한 배경이 됐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국정물 가격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요 이제 완화 압력 등으로 해서 당분간 2%대에 머물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들 평가는 들어봤고요. 향후 그럼 전문가들이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 시각차가 다소 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금리 동결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그 재정절벽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절벽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 결과를 보고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그 분석을 좀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일단 국내외 경기가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LG경제연구원 또 이제 분석을 보게 되면은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또 국내의 이제 경기 부진이 여전해서 12월에 금리를 내릴 여지는 아직도 있다. 이렇게 또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든가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 등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국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좀 약화된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두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금리가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이 동결 발표가 난 이후에 지수가 상당히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그렇습니다. 장중하 때 이제 30포인트 넘게 지수가 이제 빠졌다가 금리 동결 이후에 또 김중수 한은 총재가 우리 경제가 이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다 이런 이제 멘트가 나오면서 낙폭을 크게 이제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지난 금요일에 모두 아시지만은 미국의 대선 종료 이후에 재정절벽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보이는데요. 9월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전고일보다 이제 10포인트 0.52% 하락한 1904.41로 이제 거래를 마쳐버렸는데요. 지수는 한때 이제 1880선까지 이제 급락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기관들이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낙폭을 크게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1900선을 웃돌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코스피의 하락 요인이 재정절벽이라는 이제 악재가 불거진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하고 기관은 각각 한 1870억 그리고 64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만은 외국인이 2700억 규모의 매도를 보인 것이 지수가 약세를 보인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0.86포인트, 0.17% 상승한 519.90을 기록했는데요. 역시 상대적으로 불안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매기가 이동했다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 투자 전략은 어떤 식으로 좀 세워볼까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를 미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재정절벽이 악재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의회가 오늘 19일부터 시작이 되죠. 추수감사절 휴회를 마친 이후에 26일부터 재정절벽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가 계속 시장을 짓누를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소득세 감세 등을 연장하고 세부적인 일정과 이제 내용 등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행정부와 의회에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시장의 변동성이 좀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시장에서 신중한 좀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또 이제 시장에서 큰 변수는 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 그리고 리커창 총리의 그 취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핵심적인 후계 구도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중국은 오히려 이제 그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으로 좀 관심이 커지고 매기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온 중소형주 그리고 4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되는 중소형주나 코스닥 우량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인하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점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네요. 네, 좀 미국의 재정절벽 같은 건 좀 우려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오늘 소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 차성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